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백화점의 12층 옥상. 거기 콘크리트 빌딩의 옥상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녹색의 정원이 펼쳐져 있다. 녹색 정원 한가운데는 아담하게 자리한 습지까지 있다. 이곳이 콘크리트 빌딩의 옥상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많은 곤충들도 털을 잡았다. (6월) 산란철을 맞아 갓 부화를 한 새끼 거미들. 첫 나들이를 나선 새끼 거미가 바람에 거미줄을 날려보내는 유사 비행에 힘겹게 성공을 한다. 최근 도시 속에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도시 습지. 도시 습지는 습지에 기대 사는 수많은 생명들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불러 모은다. 이 도심 습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모이는 광장이고, 그다음에 심성적인 역할을 주고, 또 우리가 사는 그 도시 아파트 문화 주변에서는 이런 좋은 바람을 가져오고 햇살을 가져오고 또 거기다 물기를 줌으로 해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는 그 생활의 공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때는 철새들의 땅으로만 여겨졌던 습지. 그러나 이제 습지가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녹색의 징검다리가 되어 도시 안으로 습지가 들어오고 있다. 대한민국 도심 1번지 명동. 빽빽한 콘크리트 고층 빌딩들 사이 유난히 눈에 띄는 옥상이 하나 있다. 삭막한 아스팔트 대신 녹색의 풀과 야생의 덤불숲이 가득한 유네스코 빌딩 옥상 정원, 작은 누리다. 작은 누리 한가운데는 예쁘게 꾸며진 연못이라기보다 시골 들길에서나 봄직한 습지가 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게 습지가 없으면 생물 다양성을 이렇게 풍부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어렵더라도 습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습지도 일반 그 정원에 있는 그 연못 개념이 아니고 뭐 시골에 이렇게 초지라든지 이런 데서 있을 만한 그런 습지를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그런 걸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습지는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조성에 필요한 흙을 시골론에서 가져왔다. 작은 누리를 조성한 것은 2002년. 600여 제곱미터의 정원에서는 해가 갈수록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처음 심었던 120여 종의 식물들이 200여 종으로 늘어났고 곤충을 비롯한 생물 종들도 50여 종으로 늘어났다. 일단 습지에 가장 많이 봄에 발견이 되는 것들은 잠자리 애벌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달팽이나 왕우렁이 종류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잠자리들이 서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리가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건 그 안에 이제 다른 종류의 곤충들이나 개구리 알을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이 습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다양한 곤충들이 날아올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옥상정원 조성 5년째. 옥상정원의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 옥상정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쟤네가 주로 이거 귤이나 부들이라는 물가에 사는 식물을 먹고 살아, 메뚜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에 가면은 메뚜기 많잖아. 논도 하나의 습지예요. 제주 외국에서 들어와서 유네스코에서는 옥상정원을 활용해 연간 150회의 생태문화 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꽃매미 아니야, 중국매미야. 됐어요? 서울에서 이제 개구리 보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식지를 만들어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 도심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습지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그 습지를 우리가 지키고 또 인공적이긴 하지만 다시 우리가 또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숲에 갇혀 사는 도시 아이들에게 옥상정원에서 만나는 살아있는 자연은 신기하기 그지없다. 마침 옥상정원 습지 옆에서 잠자리가 막 우화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습지 생물인 잠자리. 머리와 가슴부터 유충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 지 30여 분 만에 어렵게 생애 첫 날갯짓을 시도한다. 또 하나의 생명이 옥상 정원에서 탄생한 것이다. (600여 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에 불과하지만 옥상 정원에서 관찰되는 생물 종들은 꽤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옥상 정원에 털을 잡고 살지 않는 새들의 모습까지 종종 관찰된다는 것이다. 저희가 이 유네스코 옥상 공원을 만들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떨어져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좀 이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이걸 만들어 놓고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남사안에서 나비나 잠자리나 아니면 벌들 이런 곤충들이 오고 가는 이동하는 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그 덕수궁 숲이나 아니면은 북한산까지 한 번에 이동하기는 어렵지만 곤충들이나 새들이 이동하는 걸 보고 있고요. 아스팔트 빌딩 숲 사이에 만들어진 옥상정원 도시 습지. 도시 습지의 복원은 단순히 녹색 공간의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생태 네트워크의 복원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습지가 도시 생태계 복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시 안에서도 습지를 되찾으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 도쿄 시내의 한 주택. 보통의 일본 정원들이 아담하고 예쁘게 잘 꾸며진 반면
이 집의 정원은 정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란 풀과 나무들이 빽빽하다. 건축평론가인 미나미 유조 씨가 자신이 사는 이 집의 정원을 특별히 설계했다. で日本は伝統的に庭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時に日本の伝統の庭って飾りみたいなものだったんで、そうじゃなくて生き物がいる庭を作りたいなと。でドイツとか、北欧とか行って勉強して、でまあ大体漢字をつかんで日本的なビオトープに作り変えたと、そんな感じですよね。 사람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의미하는 비오톱. 비오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다. 물은 모든 생물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미나미 유조 씨의 작은 비오톱에는 반딧불이를 비롯해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땅은 또 다른 생명들을 불러들였다. 정원에 털을 잡고 살지 않는 여러 종류의 새들도 오고 갔다. 정원에 만든 작은 습지가 생태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学校とか家の庭とかでこうビオトープがあるとこう交換してね、いろんなもっと生態が増えて面白いことになるんですよね。その種類が多ければこう行き交うわけだし、またさらに生態系を太らしていくわけだから、まあ、そういう意味で水はとても重要だし、あとは気持ちもね、水があることによって豊かになるし、涼しさも得るしね、大き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言いようがないよね。 도쿄에서 4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외곽 도시 미나미노시티. 10년 전 계획 도시로 조성된 이 지역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여느 도시와는 달리 매년 인구가 늘고 있다. 年間約 10% の人口が増えてきております。その増えている中ではですね、2、3歳の子供をお持ちのお父さんの家族が非常に多く引っ越しに来られています。その理由として考えられますのはですね、この環境が非常に評価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緑豊かな環境でございますので、子育てが非常にいいということでこの町が評価さ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して、実際にもここに住んでいる方々はですね、子どもの割合がですね、八王子市平均の約2倍の割合で子どもが住んで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 미나미노시티가 사람들을 불러들인 가장 큰 이유는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주변에 잘 보존된 자연 환경 덕분이다. 환경이 살아있는 에코시티를 지향한 미나미노시티는 도시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했다. じゃあこのホタル沢はどうしてできたかと言いますと、開発が進んで、昔山があったり谷があったりするところを壊してですね、新しい町を作りました。でそこには昔からホタルやいろんな生物たちが住んでいたんですけども、それらは多くは失われてしまったわけですね。しかしこう整備している、UR 都市機構と八王子の方でやはりこの沢を一つきちっと残してですね、ここに昔からずっとこの地域に住んでいた生き物、ホタルもそうですしタカもそうですし、それから水中の生物たちもそうですし、ウサギたちもそうです。そういうものがですねここで生息していけるような場所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みんなで力を合わせてですね、ここを守っているという形です。
미나미노 시티는 도시 개발 계획을 시작할 때 먼저 도시 중심부에 있는 몇 개의 작은 산들을 그대로 살려 도시의 녹색축을 만들었다. 이어 반딧불이 서식지를 중심으로 마을의 습지를 잇는 하천의 축도 살렸다. 이렇게 먼저 생물들의 이동 통로를 배려한 뒤 나머지 지역에 주택을 건설했다. 마을 중앙에 있는 토치야토 공원도 녹색의 환경축 덕분에 살아남은 자연 녹지를 개발한 것이다. 공원 안에는 반딧불이 서식지인 자연 습지도 보존돼 있다. 공원 한켠에는 대표적인 인공습지인 논도 조성했다. 도시 개발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보존된 자연 생태 공간은 이제 마을의 자산이 됐다. 미나미노 시티는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와 연계해 이곳 생태공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자연 생태 학교를 열고 있다. 도시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켜낸 반딧불이 서식지 덕분에 미나미노 시티는 반딧불이가 살아있는 생태 마을로 알려졌다. 지금도 매년 여름이면 미나미노 시티 생태공원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반딧불이 축제가 열린다. きっと子どもたちはここがふるさとで、そして川田でですね、自分たちがどういうふうに自然と関わってきたのかが分かると思うんですね。でそういう経験が彼らが大人になった時に、やっぱりこの自然は守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よっていうふうに自然に思える。でそれがですね、とてもそれが次から次へと世代を超えて100年200年というふうにですね、ちょっと大げさですが代を重ねてこの自然を守っていくことにつな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ね。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땅 미나미노 시티. 개발의 회오리 속에서도 지켜낸 반딧불이는 마을 공동체의 복원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일본에서 녹색의 징검다리, 도시 습지의 가치를 일찌감치 인식한 곳은 초등학교다. 일본 도쿄 시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한켠에는 마치 시골의 습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야생 덤불이 우거진 습지가 조성되어 있다. 과학 시간.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 안 습지로 향하는 학생들. 생물 수업을 하기 위해 습지를 찾은 것이다. 운동장에 습지를 조성한 이 학교는 교과 수업 시간에 습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아이들은 습지에서 직접 살아있는 다양한 곤충들을 관찰할 수 있다. あってよかったなと思った。どういうところが？生き物と触れられるし、新しい発見ができるから楽しい。 하스네 초등학교가 학교 내 습지를 만든 것은 지난 2002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생물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하자는 취지에서
식물과 다양한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비오톱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ビオトープはとても生態系の一環としてですね、もう本当に小さい生物から大きな生物までいっぱいおりまして、寄ってきます。ビオトープの中で生きている生物が自然の中で大きなものに食べられるということで、子どもたちはそれも一つの生命の営みだなということで納得しているようなところがありまして、そういう教育がもう何年も続いているところがとてもいいことかなと思っています。 물과 풀이 어우러진 습지를 조성해 놓자 빽빽한 빌딩 숲뿐인 도쿄 시내에서도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일본 초등학교의 비오톱 조성은 제도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일본 생태계 협회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 비오톱 만들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츠네 초등학교는 전국 비오톱 콩쿠르에서 비오톱을 제일 잘 관리하고 활용한 것으로 인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ここ数年はですね、日本の場合幼稚園とか保育園の中でですね、そうしたビオトープをですね作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がここ急激に増えてまして、それはもっと大事なことだと思いますね。やっぱり小さい時にですね理屈じゃなくて生き物と触れ合うと、生き物がいる場で何かしら体験する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ので、子どもたちにとっては非常に大事な空間作り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습지에서 살아있는 생물의 성장을 지켜보는 아이들. 도시 아이들에게 학교 습지는 자연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 도시 중심으로 들어온 도시 습지는 지구 생태 네트워크의 징검다리가 되기도 한다. 영국 수도 런던을 가로지르는 테임즈 강변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고급 주택가 바로 옆에 습지들이 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습지에는 벌써 겨울 철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었다. 습지를 찾는 철새들이 늘어날 무렵 런던 습지센터를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난다. 관광객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곳을 찾는 철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찾는다. 도심 한가운데서 다양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이곳은 철새 탐조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Bird watching. I'm a bird watcher. I try and come out once every week to see what's new. You know, very quiet again today though. Well, it's a stopover often for migrant birds, and you know so birds travel a long way in the autumn and spring, and this is one of the few places in the centre of London where they can land, find food, and rest. 비단 철새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살아가는 런던 습지센터는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 2005년 개장한 이래 현재까지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Well, this is our first visit here to the Wetlands Centre, and we've just enjoyed seeing all the different wildlife, all the birds, and it's just been fantastic. And they've got lots of activities for children to do to learn about wetlands, and interesting to learn what they are. And I think it's important for us because we live in the city, and London is such a polluted place and so busy that it's just great to have such a huge space that's dedicated to the wetland and to the animals. And it feels so peaceful here. It's a bit of the countryside in the town. It's perfect. 43만여 제곱미터의 습지에 150여 종의 철새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곳은 특히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철새들이 월동을 하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The special thing about the London Wetlands Centre is that it is one of the best wildlife habitats in the whole of the UK. It's right here in London, and that means it's accessible to over 7 or 8 million people that live in London, a chance for them to understand about wildlife, a chance for them to come out and relax and see the wildlife. And that's very much the purpose of here, is to not only create this amazing wildlife habitat, but to educate people about that wildlife. And that's what makes it so unique. It's the effort we put in to try and make school children and families and people of all ages appreciate nature and come and understand why it's so important.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은 수많은 새들의 서식처가 된 이 도심 습지가 5년여의 복원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사실이다. So before the London Wetlands Centre was here, it was just concrete reservoirs, large open water, deep water. And in about 1995, we started work to transform the reservoirs. And over a period of 2 years, we broke up all the concrete that was put under the paths in the centre. And then we started to re-landscape. So we created over 30 different wetland habitats. So grazing marsh, deep water, nice small pools, ponds, a bit of woodland, wet woodland, grassland. 기능을 잃은 콘크리트 저수지를 도시만의 생태공원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지만 문제는 29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었다. So the funding for the London Wetlands Centre came from the sale of some of the land to the north of the reservoirs, and that was an area that was allowed to be built on and create luxury housing, providing funds from that housing was put into creating this site here, the London Wetlands Centre. Now that generated about £11 million, but in addition to that we needed another 5 million, and that came from private individuals, from companies, from sponsorship, and from money like the Heritage Lottery Fund. So there was a whole fundraising campaign which took about 2 years to get that money that we needed. 저수지의 20%를 매각해 고급 주택가를 짓자는 아이디어는 성공했다. 최고의 자연 환경을 가진 300여 채의 습지 인근 주택가는 최고급 주택가로 변신했다. Yeah, I like it and how they've got all the animals, and you can like experience how it is and how they live. I like the way where they're not like locked in cages, and you can like be near them instead of locked up. Wetlands, well, I'm most impressed by the concept of a wetlands area like that. I actually haven't been over it myself yet, though I'm going to quite soon. But I think it's a wonderful idea in the middle of a big city like London to have such a natural wilderness for wildlife to breed naturally. Well,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all keep in touch with nature as far as possible. And we
too civilized these days. We're too much concerned with buildings and motor cars and modern civilization, and we forget about nature. I think we get out of touch with our basic beginnings. 영국의 수도 런던.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 복원된 습지. 도심 습지는 우선 삭막한 콘크리트 숲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위안을 제공하는 자연의 쉼터가 됐다. 나아가 철새 네트워크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에게는 지구의 생태계를 잇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 도시 습지가 지닌 다양한 가치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습지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 성남의 습지 조사단.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은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 내 습지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습지 찾기는 성남시 전역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찾은 습지 가운데 생태가 비교적 살아있고 보존 가치가 있는 습지들은 계절별로 변화상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4년여간 습지 조사단이 찾아낸 성남시 일대 습지들은 모두 107곳. 성남시에서는 도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습지 찾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근원적으로는 앞으로 그 도시의 목표를 저희가 생태도시 즉 에코시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판단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도시에서 이제 점점이 흩어져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찾아내서 이제 하나로 연결해 주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산과 물과 산 아니면은 산과 공원과 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을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습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지 앞으로 이 습지가 성남에서는 저 에코시티로 가는 어떤 그런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습지를 도시의 생태계를 회복시킬 녹색의 징검다리로 파악한 성남시는 그동안 발견한 습지들 가운데 특히 도시민들 가까이 있는 습지들을 생태공원으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남시에 지금 분포하고 있는 그 습지 생태계는 도시 생태계에 많은 생물들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생태적인 거점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잘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에코시티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시티가 되려면은 이런 살아있는 자연들이 도시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남시의 습지 생태계는 그런 그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도시와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 중심에 도시 안으로 들어온 습지가 있다. 지난 2005년 자연 하천으로 복원된 성내천. 30여 년 동안 마른 하천이던 성내천은 복원 과정을 거쳐 생태 하천으로 되살아났다.
물이 흐르는 자연 하천으로 되살아난 지 3년. 이제 성내천은 하천을 찾아온 백로와 사람들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했다. 성내천은 그 옛날에 그 올림픽 이전에 콘크리트 하천으로 덮여있던 하천입니다. 물이 전혀 없었죠. 그 비가 오면 여름에 장마철에 물만 조금 내려갈까. 그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건천, 마른 하천이었습니다. 결국은 물이 없다 보니까 생명체가 없는 것이죠. 뭐 고요했던 물이 썩는다든가 이런 하천이었는데 결국은 이 하천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인데 물을 저들이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하천을 만들게 된 것이죠. 물이 흐르지 않는 콘크리트 하천 바닥을 걷어내고 인근의 지하수와 한강물을 끌어와 하천으로 흘려보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죽어있던 하천이 살아나고 생명들이 살기 시작했다. 외가리, 백로가 이 도심에서 사실 보기 힘든데 이런 것이 이곳에 같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에서는 많은 어패류, 그 다음에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치어들이 많이 있고 잉어, 붕어, 송사리, 그 다음에 미꾸라지들이 과거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생물체가 바로 이 하천에서 같이 살고 그리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성내천의 변화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놀라운 것이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썩은 하천이 물고기들과 새들이 노니는 생명의 하천으로 변한 것이다. 이제 성내천은 지역 주민의 생활의 중심이 됐다.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들도 모두 성내천 주변에서 열린다. 되살아난 도시습지 하천이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부활한 것이다. 저희 애기가 이제 뭐 새들이나 이런 자연 속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같이 노는 걸 좋아하는데 굳이 멀리 나갈 필요 없이 그 가까운 도심 속에 도심 안에 이런 생태공원 같은 이런 성내천이 있으니까 애기들 정서에도 참 좋고 같이 이렇게 식구들끼리 나가고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심 속에서 솔직히 새소리 듣기도 힘들고 곤충 같은 거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시골에 있는 시냇가처럼 앉아 있으면 새소리도 들리고 곤충도 막 보이고 그리고 물장구도 칠 수 있는 냇가가 있어서 좋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거.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성내천. 이제 성내천은 하루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가는 도심 속 쉼터가 됐다. 돌아온 도시습지 하천이 주민들의 생활 패턴까지 바꾼 것이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 있었던 하천이나 작은 연못들이 별 쓸모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심에 이런 작은 습지를 가점을 해서 이렇게 생명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또 햇살과 바람길이 되고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몰려들게 되고 그러한 몰려들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심성이라든지 또 어린이로서는 굉장히 교육의 장이 되면서 그게 결국은 이제 새로운 우리가 도시 디자인의 어떤 구조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하게 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작은 도심의 이런 그 습지들이 이 녹지축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야생 동식물들의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사람이 다시
거기서 모여서 회복되는 공동체 공간으로서 굉장히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심의 이런 습지를 잘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개발과 성장의 논리에 밀려 도심 밖으로 밀려났던 습지. 이제 습지가 빽빽한 빌딩 숲으로 돌아오고 있다. 갈 곳 잃은 수많은 도시 생물들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는 도시 습지. 도시와에 밀려 단절된 자연의 다리를 잇고 사람들 사이에 멀어진 만남의 다리를 잇는 도시 습지. 도시 습지는 빽빽한 콘크리트 빌딩들로 인해 끊어진 자연의 생태계를 잇는 녹색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